이준석이 영남에서 최소한 30석을 건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4년간 취재 현장을 누볐던 제가 보기에는 참 죄송한 얘기인데 가당치 않습니다. 최소한 대구에서 한 석이라도 얻으려면 대구에 뿌리를 박은 토착 유력 정치인들이 주변에 퍼지며 있어야 됩니다. 천하 용인 중엔 하나도 없어요. 이준석은 신당 창당을 할까? 그리고 하면 성공할까? 단 한 석 건지기 쉽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허민의 뉴스쇼 심층 분석은 이준석 신당 잘 될까?입니다. 요즘 신당이 유행이죠.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 이준석이 영남에서 최소한 30석을 건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4년간 취재 현장을 누볐던 제가 보기에는 참 죄송한 얘기인데 가당치 않습니다. 이준석은 신당 창당을 할까? 그리고 하면 성공할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신당 창당 안 합니다. 못한다기보다는 안 합니다. 그리고 한다고 해도 단 한 석 건지기 쉽지 않습니다. 이준석은 자민련 모델을 말하고 있어요. 1996년 15대 총선에서 자민련이 대구에서 상당수 의석을 가져왔던 걸 말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구에서 그 당시 13석의 의석이 있었는데 8석을 가져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자민련이 그때 충청도를 석권했고 강원도 수도권 일부에서 50석 이상을 차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이준석 신당은 불가능합니다. 영남에서만 최소 30석? 글쎄요, 단언컨대 지역구에서 한 석 나오기 쉽지 않아요. 지역구에서 말이죠. 대구는 보수의 성지입니다. 실제로 대구에서 기존 보수 정치 세력을 말하자면 이제 이기고 새로운 또는 대한 정치 세력, 보수 정치 세력이 선거에서 승리했던 경험이 2번 있습니다. 이준석은 한 번 자민련 모델을 얘기했는데 이준석이 얘기한 1996년도 자민련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친박연대 모델이 있습니다. 앞서서 이 시대의 풍운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996년 15대 총선 당시 대구에 자민련 바람이 불었던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서 2개의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는 TK와 PK의 지역 감정 문제를 지적합니다. 물론 저 이제 페이북 글 안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없는데 제가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TK와 PK의 지역 감정이 영원한 지역 갈등 못지않은 상당한 지역 갈등입니다. 당시 김영삼 정권, YS 정권 시절이었어요. 1993년에 출범을 했고요. TK 입장에서 크게 섭섭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당선 전만 해도 대구에 삼성 상용차 공장을 짓겠다고 했는데 당선 후에 태도가 바뀌었어요. 부산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TK에서 반감이 일어났겠죠.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간 게 자민련입니다. 둘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당시 자민련은요, 충청과 TK의 연합군 세력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충청에는 JP라고 하는 지역 맹주이자 영원한 대권주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TK에는 맹주 박철원을 비롯해서 박정희의 구 공화당 인맥,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의 구 민정당 인맥, 이게 줄줄이 있었어요. 다 대구를 연고를 했던 인맥들입니다. 자, 허민의 분석 들어갑니다. 이준석이 동경에 맞지 않던 1996년 자민련 모델은 충청과 대구의 연합군 모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JP라는 전국구 대선주자, 그리고 대구의 지방령들이 합세한 연합군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JP가 대구에 가서 표 달라고 해서 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준석도 대구에서 표 달라고 해서 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준석이 영남에서 30석을 얘기했는데요. 최소한 대구에서 한 석이라도 얻으려면 대구에 뿌리를 박은 토착 유력 정치인들이 주변에 포진해 있어야 됩니다. 천하 용인 중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글쎄 유승민이 이준석이 신당에 참여할지 안 할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불투명하죠. 연대한다 하더라도 안타깝게도 유승민은 배신자 프레임에 쌓여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대구에서 새로운 발음을 일으켰던 보수 세력으로는 2008년도에 친박 연대 모델이 있습니다. 이곳 대구에서는 그 당시에 2008년도에 TK를 연고로 한 두 계파들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었습니다.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후에 대통령이 됐죠.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친박. 이 TK를 연고로 한 두 계파 간의 갈등이 TK와 PK 간의 갈등, 심지어는 영남과 호남 간의 갈등보다도 더 심각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조원진 전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2008년도에 제가 베이징 특파원 했을 때 중국에서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황병태 전 국회의원을 모시면서 보좌관을 하면서 이리저리 정치를 좀 배운 분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국회에 진출해서 정치한 경험도 없고 정치 일선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뛰어본 경험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중국 베이징에서. 몇 주일간에 안 보이더니 총선을 열흘간인가 앞둔 시점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허공, 나 친박연대로 대구 달서에서 출마해. 깜짝 놀랐죠. 총선 열흘이 남았는데 친박연대로 공천이 된 거예요. 열흘 동안에 총선을 치러가지고 그 당시 한나라당의 집권여당이죠. 이명박 즉 친이계의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됩니다. 시작할 때 3% 4% 나왔던 사람인데 뭡니까? 친박연대죠. 그게 당선을 시킨 겁니다. 조원진 전 의원은 그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 간의 회동을 통해서 우리 한번 잘해보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회동을 통해서 조금 이제 계파 갈등이 누그러질 시점에 한나라당이 입당을 합니다. 자, 허민의 정치 공식 들어갑니다. 신당 창당의 3대 조건. 제가 지난번 허민의 뉴스쇼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뭡니까? 깃발이죠. 대선 주자급 인물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세력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기반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두 가지 모델, 즉 1996년에 자민련의 승리, 그리고 2008년에 친박연대의 승리, 두 집단의 대구에서 승리는 바로 이 허민의 정치 공식, 즉 신당 성공의 3대 조건인 깃발, 세력, 지역 기반이라고 하는 이 조건을 전부 갖춘 그런 집단들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이준석은 깃발, 즉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는 아직은 좀 약하다고 보여지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세력이라고 해봤자 물론 이준석 팬덤이 다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팬덤이 조직화한 정치 세력으로 발전하지는 않은 상태죠. 지역 기반은 당연히 없고요. 이준석 본인은 자신이 경북 칠곡 출신이다 뭐 이러기도 하고 또 뭐 그쪽에 연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서울에서 나온 서울 토박입니다. 대구에 연고가 없어요. 제가 준 결론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결론은 뒤에 있습니다. 대구에서 이준석 바람 불지 않을 겁니다. 신당 창당을 해도 지역구에서 한 석도 못 건질 겁니다. 비례정당으로만 가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 저는 한두 석, 정말 많으면 세 석까지는 바라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준석 자신이 갖고 있는 몇 프로라도 되는 지지율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시점에서 이준석이 지난 주말에 한 라디오에 나와서 한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성하고 변화하면 신당 창당 동력은 없다. 대통령이 변화한다는데 내가 뭘 한다는 게 무슨 국민으로부터의 주목을 받겠느냐. 대통령이 반성하고 상징적 조치를 취하면 나는 총선에 안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덧붙이긴 했습니다. 대통령의 변화 가능성을 묻자 굉장히 적다. 이러면서 0에서 1% 사이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변화를 전제로 신당 창당 안 할 수 있다. 내가 무슨 주목이나 받겠느냐. 내가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대체 무슨 속셈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변화를 조건으로 그거를 전제로 그걸 핑계로 이준석이 신당 창당을 포기하고 자신이 지금 국민의힘에 남아서 총선에 도움을 주고 총선의 지분을 챙기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준석은 실제로 여권의 분열, 즉 보수의 분열을 통해서 자기가 뭐 엄청난 무슨 이득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권, 즉 보수 정당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을
어렵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이준석의 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많게는 5%까지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수도권 상당수 지역이요. 정말 몇백 표에서 많게는 1000표, 2000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승패가 바뀌는 거예요. 이준석이 5% 굉장히 크죠. 이 몇백 표에서 1000표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1%, 2%, 3% 차이로 성패가 갈린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준석 신당으로 여권이 수도권에서 폭망할 수도 있어요. 저는 총선 5개월도 남기지 않은 이 시점에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정말 총선에서 지면 끝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과 집권당의 혁신 그 여부가 총선의 성패 여부를 가릴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의 신당 창당 여부를 가릴 겁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